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비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저두야 잘 자라.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주풍령아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피들인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하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구나 우리는 돌아왔다. 떨국하다 성이 피어나 반겨주는 모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감로를 손으로 어루어 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똑같이 별같이. 안녕하십니까, 김장실입니다. 오늘은 전우야 잘 자라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만도 이 전우야 잘 자라라는 참 국민들 모두가 좋아했던 진중가요입니다.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선 시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8년 9월 달에 한반도의 북측 지역에 나라를 건립한 이후에 꾸준하게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을 여러 번 찾아가 가지고 한국을 해방을 시킬 때니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탈린도 괜히 미국 건드려가 좋을 일이 없다 해가지고 안 할라 하다가 하도 부추기고 또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이 주동하는 소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 1950년 되면은 세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 침략하는 걸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도와주기로 하고 소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했습니다. 장비와 화력, 훈련 면에서 우리 남한군은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북한군은 20만 명의 병력에
10개 보병사단에 1개 전차사단, 1개 공군사단 등이고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 비행기 이런 게 정말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1949년 봄과 여름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한국군 잔병 3만여 명을 북한에서 받아가지고 그들이 남침에 주력부대로 하면서 한국군은 당시 9만 8천 명인데 개전 3일 만에 절반가량을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3일 만에 내주고 수원,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를 계속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950년 7월 중순에서 8월 초는 낙동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전투를 벌였고 남한 전역이 그렇게 낙동강을 교접을 해가지고 부산, 경남, 대구 이쪽이 조금 멀제하고는 전부 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발발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은 야 이걸 그대로 두면은 한국이 넘어가면 다른 나라들도 다 공산화 되겠구나 하는 심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 중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한국이 넘어지면은 다른 동맹들이 이탈할 것 같다. 아울러서 미국은 일본을 안보의 보류로 중요한 전쟁기지로 봤는데 일본 안보조차도 지킬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기타 유엔 결의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도 참전해가지고 모두 16개 국가가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상상할 수 없는 작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5,000분의 1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작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굳이 서해안 쪽에 한다면은 군산을 하든지 아니면 동해안 쪽에 다른 곳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리 하느냐 했는데 메가드는 적도 상상할 수 없고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군사작전을 벌려야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성공시키고 그래서 9월 28일 날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수복해가지고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바로 10월 1일 날로 정해졌습니다. 10월 7일 날은 유엔총회가 열려가지고 유엔군 38선 이북지역 작전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서로 누가 먼저 북한을 해방하나 이렇게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해방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이 탈환되고 38선 근처로 유엔군과 한국군이 접근을 하니까 9월 30일 날 김일성은 약속한 대로 지원해달라 하는 식으로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중국군 선발대가 압록강을 도강하고 10월 19일 날 수만 명 중국군 본대가 한반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5만 명 정도 중국군이 왔다가 전쟁 후반부는 최고 17개 군단에 120만 명이 팽덕회 장군의 지휘하에서 중국군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돌발적인 포위 전략에 말려가지고 다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해서 1950년 12월 말에 흥남 철수를 단행하고 51년 1차 후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을 내줬다가 51년 3월 15일에 서울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로 서울 북쪽의 종전의 38선 근처에서 일전일퇴를 거듭하면서 휴전 협상을 벌이다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한국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할 정도로 뭐 건물이든 산업시설이든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서 6.25 전쟁 중간에는 진중가요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히트했던 진중가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에 나온 신세영의 전선야곡, 이거는 유호 박시춘 작곡이죠.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이고 51년에는 해닌의 전우야 잘자라 이거 금방 소개했고요. 51년에 다시 금사양의 임계신 전선인데 이거는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입니다. 그 다음에 53년에 흥남부두 철수를 두고 만들었던 해닌의 굿세어라 검수나 이거는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입니다. 그 다음에 53년에 부산 피난생활의 예한을 그린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게 호동화 작사 박시춘 작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년에는 이혜연이 불러서 히트했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작사가 반야월이 전쟁 중에 단신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딸이 뭐 참 먹을 걸 못 먹어가 굶어서 죽어서 미아리 고개에 묻은 그런 개인적인 사연으로 만들었던 노래들입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가 전우야 잘자란데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서울이 3일 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의 수하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작사가 유호 선생도 피난 못 가고 적 지하에 있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이 수복되면서 우연히 답답한 걸 풀려고 맹동으로 나갔더니 어제 피난을 갔다가 보리대 번거지를 쓰고 왔던 박시춘 선생을 맹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둘이서 맹동에서 술을 한 잔 걸치고 밥을 먹고 박시춘 선생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유호 선생이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박시춘 선생이 야 우리는 살았다. 이제 북진 통일이 임박했으니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주는 노래 하나 만들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박시춘 선생 집에서 그 자리에서 1절은 낙동강, 2절은 추풍령, 3절은 한강과 서울수복, 4절은 38선을 해가지고 가자고 약속을 하고 유호 선생이 작사를 하고 할 때마다 기타를 퉁기면서 박시춘 선생이 그날 저녁에 뚝딱 완성을 해가지고 해닌 선생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국방부 정훈국을 통해 가지고 정군의 악보가 뿌려지면서 또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가지고 군대와 일반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이 노래가 전쟁 중에는 물론이고 전쟁 후에도 심지어 60년, 70년대 우리 어린애들도 이 노래 많이 불렀죠. 특히 여시기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면서 발짝발짝
활짝 뛰면서 이 노래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히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70년, 60년 그럴 때에 국군 날 행사가 되면은 이 노래가 나오고 군인들이 행진하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한참 히트를 하다가 잠시 조금 금지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하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어야 해가지고 이게 일사후퇴 때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일사후퇴쯤 금지가 살짝 됐다가 휴전 이후에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세 나라가 특히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 사람이 긴밀히 협조 속에서 공산혁명을 한반도에서 일으키겠다 해서 수행한 겁니다. 이것을 이런 공산진영의 도전을 자유세계가 힘을 합쳐서 성공적으로 응전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작사가 요 선생님은 필명은 호동하입니다. 1921년 항해도 해주 출신이고 본명은 유해준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와 일본 제국미술학교 도안공예과에 2년을 수료했는데 이 노래를 부른 해닌의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이분은 경향신문 문화부장을 지낸 언론인이고 소설가이고 극작가입니다. 극작가로서는 정말 60년대의 히트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대중가요도 엄청 히트를 한 게 많습니다. 신라의 달밤, 1940년대 중후반에 나온 신라의 달밤, 시공간에서, 맹동 시공간에서 첫 공연을 할 때, 앙코르가 첫 공연인데도 9번이나 나왔던 신라의 달밤, 우리 유호 선생하고 박시춘 선생이 손발을 맞춰서 만들었던 기고, 비나리는 고모령, 이별의 부산정거장, 맨발의 청춘, 님은 먼 곳에, 종점, 떠날 때는 말없이, 정훈이가 불러서 히트했던 좋아서 만났지요. 그리고 또 꿈과 비슷하게 많이 인기가 있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는 진짜 사나이. 이것도 보면은 유호 작사, 이흥렬 작곡인데 이흥렬 선생님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입니다. 자,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중문화, 특히 우리 대중가요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박시춘 선생님,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도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심지어 60년대 초까지 박시춘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작곡가입니다. 본명은 성은 박순동이고 1914년 경남 밀양 출신입니다. 이분은 히트한 게 너무 많죠. 아마 평소에 돌아가시 전까지 한 3,000여 곡을 작곡했다는데 예수의 소야곡, 신라의 달밤, 굿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비단장사 왕서방 이런 게 있는데 1981년 가을에 MBC가 한국가요 대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100곡,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100곡을 선정하는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0곡 중에 10곡이 우리 박시춘 선생님이 작곡한 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분이 뛰어나신 분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해닌 선생님은 1919년 부산 출신이고 본명은 hen동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호 선생님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경복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정통성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대중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정말 히트한 게 많습니다.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굿세어라 금수나,
전우야 잘 자라, 서울야곡, 럭키서울, 뱃삼에 묻혀 뭐 이런 노래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또 국군의 날이 생각이 나고 해서 6.25 전쟁 중에 탄생한 전우야 잘 자라 하는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비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주풍영아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들인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하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구나 우리는 돌아왔다. 떨국하다 성이 피어나 반겨주는 모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감로를 손으로 어루어 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똑같이 별같이.